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ISO 14001 심사원 전문과정 제3강 ISO 용어 정의입니다. 존경인의 ISO 14001 심사원 양성 전문과정은 각 조항이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ISO 14001 심사원으로서 전문가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14001 제3강 강의 목표 및 개요입니다. ISO 14001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의 정의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해석이 실제 심사 및 실무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의 정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정의란 단순히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규격 내에서 그 단어가 어떤 범위와 의도를 가지고 활용되는지를 포함합니다. 이해가 정확해야 심사 기준과 문서 해석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둘째, 각 용어의 해석이 실무 적용과 심사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정의가 모호하면 업무 책임 범위나 프로세스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 하나의 정확한 이해가 조직의 리스크 기반 관리와 환경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이후 조항 해석에서 공통 기준으로 사용될 개념 틀을 형성합니다. ISO 14001은 용어 정의가 모든 조항 분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은 이후 학습의 기준 언어가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 ISO 14001 전체 흐름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용어 정의는 모든 조항 해석과 문서와 전략의 출발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ISO가 별도의 조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규격은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히 통일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언어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ISO 14001에서는 조직, 구성원, 이해관계자, 리스크, 기회, 부적합, 시정조치 등이 실제 현장 실무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문서 내용 해석, 심사 대응 전략, 인증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용어 정의는 단순히 말의 뜻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시 문서 해석의 기준이 되며 잘못된 이해로 인한 부적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 ISO 사고 방식의 기초 언어 체계를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ISO 용어 정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14001에서 용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표를 중심으로 항목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실제 심사와 문서 운영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의 역할입니다. ISO에서 정의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규격 내 모든 문서와 조항, 그리고 심사 해석의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단어의 정의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문서 전체의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 영향입니다. 같은 용어라도 조직마다 해석이 달라지면 문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결국 심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통일하는 것이 곧 환경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 용어입니다. 조직, 리스크, 기회, 부적합, 시정조치, 지속적 개선 등은 ISO 14001 전반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로 이 용어들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각 조항의 의미가 명확히 연결됩니다.
네 번째는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원은 심사 중 문서의 표현이나 해석이 정의와 맞지 않으면 이를 불일치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는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심사평가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효과입니다.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후 조항 해석이나 문서와 전략의 혼란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결국 용어 정의는 ISO 시스템 전반의 언어적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ISO 14001 제3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ISO 심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ISO의 용어 정의는 단어가 아니라 조직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은 단어 하나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직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체계 자체가 정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정의가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의가 통일되지 않으면 시스템도 혼란에 빠진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조직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 못합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심사원은 문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심사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심사원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조직의 언어가 규격의 정의와 일치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진단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심사원은 규격의 정의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직 내 문서 및 대화가 하나의 언어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일관성이 바로 ISO의 본질이며 그 통일된 언어 위에서만 조직의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바로 시스템 사고입니다. 조직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안의 언어가 동일한 유미 체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ISO 심사의 환경이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ISO 14001 제3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통용어 구조 NXSL 기반 이해입니다. ISO 14001에서 사용되는 공통용어 정의의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ISO 규격 전체를 묶는 핵심 언어 체계, 바로 NXSL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규격에서 사용되는 공통 용어 정의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각 규격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져도 용어의 기본 의미가 같아야 조직이 혼란 없이 운영됩니다. 이 공통 구조를 이해해야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시스템이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둘째, NXSL과 하이레벨 스트럭처가 제공하는 용어 정의의 일관성을 이해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SO 전 규격의 공통 골격으로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논리 흐름과 단어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다른 규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ISO 14001의 용어가 다른 규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연결성을 파악하면 통합 문서와 전략을 세울 때 용어 해석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은 NXSL이라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국제 규격입니다. 따라서 이 규격은 단독 체계가 아니라 ISO 전체 언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축입니다. 둘째, NXSL은 구성 조항뿐만 아니라 용어 정의까지 통일합니다. 이 통일 체계 덕분에 ISO 9001, 14001, 45001 등 여러 규격 간의 언어적 호환성이 보장됩니다. 셋째, NXSL은 모든 규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용어 정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용어는 조직, 이해관계자, 리스크, 기회, 부적합, 시정조치, 문서화된 정보 등입니다. 넷째, 이 용어들은 각 규격에서 맥락에 따라 활용되지만
기본 개념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맥락은 달라도 언어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ISO 14001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다른 규격 확장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 경영 시스템에서 문서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및 문서 작성 시에도 NXSL의 용어 정의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심사원은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을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의, 문서, 증빙 순서로 언어를 정렬해야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NXSL은 모든 ISO 규격의 공통 언어이자 문서 해석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므로 ISO 14001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다른 규격 확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어적 기반 학습이 됩니다. 이어서 NXSL 기반 용어 정의 구조 요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입니다. 조직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체를 뜻합니다. 즉, 기업, 기관, 학교, 공공단체 등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ISO에서는 모든 규격의 중심이 바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심사는 조직의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이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SO 9001, 14001, 45001 등 모든 규격은 조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규격을 적용할 때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ISO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리스크와 기회 분석의 시작점이 됩니다. 셋째,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개념뿐 아니라 기회라는 긍정적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이나 법적 요구사항 변화, 이해관계자의 요구 변화 등은 모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 도입이나 공정 개선을 통해 환경 성과가 향상되는 가능성 역시 기회로서 리스크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심사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하고 조치했는가가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문서화된 정보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문서와 기록을 모두 포함합니다. 매뉴얼, 절차서, 양식, 회의록, 점검표 등 조직이 운영 근거를 남기는 모든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은 ISO의 가장 실무적인 영역입니다. 심사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문서화된 정보이며 그 내용이 규격의 의도와 일치해야 인증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공통용어 구조 NXSL 기반 이해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ISO 경영 시스템의 핵심 문법인 NXSL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NXSL은 단순히 구조를 통일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규격을 하나의 언어로 묶는 ISO의 통합 문법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각 규격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의와 용어의 일관성은 표현의 통일을 넘어서 경영의 방향,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성과 개선을 하나로 잇는 전략적 연결선입니다. 그러므로 ISO 담당자와 심사원은 이 언어를 통해 경영의 논리를 읽어내고 조직은 같은 언어를 통해 시스템의 흐름을 설계하게 됩니다. 즉, NXSL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직이 경영 시스템의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 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공통용어 구조 NXSL 기반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1,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개념인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이 세 용어는 모든 경영 시스템의 출발점이며 조직의 역할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각 용어가 조항 해석과 문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합니다. 단어 하나의 정의가 달라지면 문서 구조, 심사 기준, 경계 설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무에서 이 용어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기준을 확립합니다. 현장에서는 구성원과 외부 제공자를 혼용하거나 이해관계자를 특정 이해 당사자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ISO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어 자체보다 용어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은 전 조항에 걸쳐 반복 등장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용어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직입니다.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개체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사만을 뜻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협회, 교육기관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ISO 14001에서는 이 조직이 바로 환경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됩니다. 즉, 시스템의 중심으로서 모든 ISO 활동의 주인공입니다. 조직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문서화의 책임 범위 또한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시에는 이 조직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의 구성원, 경영진뿐 아니라 외부의 규제기관, 정부, 지역사회, 협력업체 모두 포함됩니다. ISO 14001의 클로즈 제4.2조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반영하라고 명시합니다. 즉, 이해관계자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경계를 설정하고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요구사항의 제공자입니다. 이들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면 리스크 평가와 목표 설정이 현장과 어긋나게 됩니다. 셋째, 최고경영진입니다. 최고경영진은 조직의 최고 수준에서 환경경영 시스템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통해 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주체입니다. ISO 14001에서는 리더십을 통해 환경방침 수립과 목표 설정, 자원 지원 및 책임 부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의 유지와 참여 수준이 시스템의 효과성과 환경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어서 핵심 용어 요약,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앞서 다룬 세 주체를 공식 정해 실무 의미, 주요 문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사에서는 이 표에 적힌 기준대로 문서와 증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조직입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하는 독립체, 실무적 의미로는 시스템 운영의 주체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책임과 권한의 귀속입니다. 방침을 누가 제정했고 경영 검토를 누가 주관했는지 조직이라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주요 문서는 환경 방침과 경영 검토 기록입니다. 방침에는 조직의 약속과 방향이, 경영 검토에는 성과와 자원, 개선 결정이 문서로 기록됩니다. 심사 시에는 경영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는지, 배포했는지, 그리고 이행을 감독했는지를 이 두 문서로 교차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흔한 오류는 부서장 서명만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읽히지 않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입니다. 이는 조직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영향을 받는 자이며 실무적 의미는 요구사항 제공자입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명확히 기록하고 시스템에 반영했는지입니다. 주요 문서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표와 외부 소통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요구사항, 정부 지침, 지역사회 민원이 각각 어떤 통제나 목표로 연결됐는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요구사항, 리스크 및 기회, 목표와 운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이해관계자를 고객만으로 좁혀보는 것입니다. 구성원, 협력업체, 규제기관을 누락하면 요구사항 반영 불충분으로 지적됩니다. 셋째, 최고경영진입니다. 최고경영진은 조직의 최고 수준에서 시스템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통해 경영 시스템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주체입니다. ISO 14001에서 최고경영진은 환경방침 수립과 목표 설정, 자원 지원 및 책임 부여를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무적 의미는 시스템 운영의 최종 책임 및 의사결정 주체입니다. 주요 문서는 환경방침, 경영검토, 리더십 관련 의사결정 기록입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최고경영진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휘하고 지원하며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심사에서는 최고경영진의 유지와 참여가 시스템 운영과 성과로 실제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1,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 세 용어가 ISO 문서화와 운영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먼저, 조직은 시스템의 주체, 이해관계자는 시스템의 방향, 최고경영진은 시스템의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 축이 분명하지 않으면 ISO 시스템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서화된 내용에서 등장하는 모든 주체는 반드시 공식 정의에 맞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사업장 전체를 의미하는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책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용어 하나하나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은 클로즈 제5조 전반의 핵심 항목입니다.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시스템 전반에 반영되어야 실행력과 실제 성과로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조직은 주체, 이해관계자는 방향, 최고경영진은 의사결정과 실행력입니다. 이 셋이 명확할수록 ISO 시스템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1,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경영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2,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규격에서 사용되는 경영 시스템의 일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관리 체계가 아니라 조직이 정책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운영의 뼈대입니다. 즉, 회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스템적 사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경영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ISO 14001은 모든 ISO 규격 중에서도 조직의 환경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영 시스템 규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서 체계가 아니라 환경 보호, 오염 예방, 준수 의무 충족 및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입니다. 방침 수립, 리스크 및 기회 평가, 실행, 성과 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PDCA 순환 구조를 반복하면서 환경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고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두 용어의 차이와 ISO 14001 적용상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모든 규격의 공통 기반이며 환경 경영 시스템은 그 위에 환경을 특화하여 구체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면 앞으로 나올 각 조항의 문서와 기준과 해석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SO는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등 다양한 경영 시스템 규격을 포괄하기 위해 경영 시스템이라는 공통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경영 시스템은 조직이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집합체입니다. 즉, 경영 시스템은 무엇을 관리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모든 관리 요소가 하나로 엮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영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둘째, ISO 14001은 이 경영 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환경을 중심에 둔 특화된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즉, 모든 경영 시스템이 PDCA 구조를 공유하지만 ISO 14001은 그 중에서도 환경보호, 오염 예방, 준수 의무 충족과 환경성과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셋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영 시스템은 조직이 정책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즉, 전략, 구조, 절차, 책임, 자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입니다. 따라서 ISO 9001, 14001, 45001 등 모든 규격이 이 공통 프레임워크를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경영 시스템은 조직이 환경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PDCA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환경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보호, 오염 예방, 준수 의무 충족을 통해 지속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리더십과 조직의 환경 문화를 강화하여 환경 책임이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영 시스템은 공통 개념의 틀이고 환경 경영 시스템은 그 위에 구현된 환경 중심의 특화 체계입니다. 즉, 모든 ISO 규격의 언어는 같지만 관리 대상과 적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 해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의 핵심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하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시스템은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경영 시스템 프레임 안에서 환경이 어떻게 전문화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체계적 위치입니다. 경영 시스템은 조직 운영 전반을 위한 상위 시스템입니다. 반면 환경 경영 시스템은 그 안에서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전문 영역의 시스템입니다. 즉, 두 시스템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하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경영 시스템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 달성입니다. 반면 환경 경영 시스템의 목적은 환경 보호, 오염 예방, 준수 의무 충족 및 환경 성과 향상입니다. 셋째, 공통적 구조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HLS 기반 구조와 PDCA 순환 방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운영 프레임 자체는 동일합니다. 넷째, 차별적 특징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은 여기에 환경 영향 관리와 리스크 및 기회 기반 접근이 강화된 특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지만 운영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포커스입니다. 경영 시스템은 조직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환경 경영 시스템은 환경 성과 개선과 지속적 개선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은 서로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경영 프레임 안에서 목적과 운영 포커스가 다른 통합 구조입니다. 이 차이와 공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IES 54001 학습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2,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의 차이는 단순한 정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원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심사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질문은 환경 경영 시스템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에 적힌 정의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입니다. 즉, 조직이 PDCA 흐름과 리스크 및 기회 기반 접근을 어떻게 실무에 연결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사원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시스템은 단순한 서류 체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는 이론이 아니라 적용의 언어로 확인되는 과정이며 조직이 실제 사례와 운영 흐름을 통해 PDCA 순환과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심사원은 그 조직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심사는 설명이 아니라 증명의 영역입니다. 조직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경영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2,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3,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입니다. IES 54001의 전반적인 용어 체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IES 5 시스템을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 이 네 단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시스템의 흐름과 평가의 기준을 결정짓는 전략적 용어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ES 54001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중심 용어의 정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각 용어가 경영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갖는지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방침은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는 그 방향을 구체화하며 성과는 실행의 결과를 보여주고 환경 성과는 그 결과가 환경 목표 달성과 환경 영향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문서화나 실행, 심사 대응 시 용어 오용을 방지하는 기준을 익힌다는 것입니다. 심사 시 성과와 환경 성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되면 IES 5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는 감각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IES 5 시스템에서는 단어 하나도 정확한 의미와 위치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슷하다고 섞어 쓰면 안 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방침, 목표, 실행, 성과, 환경 성과, 이 흐름은 조직의 전략을 실행으로 연결하고 실행을 평가로 이어주는 핵심 구조입니다. 즉, 계획과 실행, 검토와 개선을 이어주는 IES 5의 중심축입니다. 먼저 방침입니다. 방침은 조직의 의도와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승인하고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직은 환경보호, 오염 예방 및 준수 의무를 이행하며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선언이 방침입니다. 방침은 조직의 철학이며 모든 실행과 목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목표입니다. 목표는 방침을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스마트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을 10% 감소시키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5% 절감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처럼 수치로 표현되어야 관리와 평가가 가능합니다. 목표는 방침의 방향성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성과입니다. 성과는 계획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결과를 말합니다. 즉, 실행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이 실제로 8% 감소했거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었다면 이 수치가 성과입니다. 성과는 실행의 증거이자 환경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성과입니다. 환경 성과는 수행한 활동이 환경 목표 달성과 환경 영향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실행했느냐가 아니라 목표 대비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폐기물 10% 감소였는데 실제로 9% 감소했다면 성과는 높고 환경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용어는 ISO 문서와 운영의 기본 뼈대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과를 판단할 수 없고 성과가 없으면 환경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환경 성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화와 심사에서는 방침이 목표로, 목표가 성과로, 성과가 환경 성과로 이어지는 이 논리적 흐름을 반드시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침은 방향, 목표는 기준, 성과는 결과, 환경 성과는 평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히 연결될 때 ISO 14001의 체계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바로 조직의 전략과 실행, 평가를 하나로 묶는 ISO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어서 전략 중심 용어 정의 및 적용 예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 이 네 가지 전략 용어를 표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각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서와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대응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방침입니다. 방침은 조직의 의지와 방향을 나타내는 공식 선언입니다. 경영자가 승인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고해야 할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환경방침 수립이며 관련 문서는 방침서 또는 경영검토 자료입니다. 둘째, 목표입니다. 목표는 측정 가능한 성과 기준입니다. 즉, 방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을 10% 감소시키는 목표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간 목표 계획서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과입니다. 성과는 실제 수행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 감소율이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지표 등이 성과에 해당합니다. 이 결과는 활동 결과 보고서 형태로 기록됩니다. 넷째, 환경 성과입니다. 환경 성과는 목표 대비 환경 성과의 달성 정도와 환경 영향 개선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결과가 환경 목표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보는 평가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대비 폐기물 감소 달성률이 90%라면 성과가 높고 환경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부 평가 보고서에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3,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관은 방침이 실제 목표로 연결되었는가, 목표가 성과 측정으로 이어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조직 개선의 환경 성과로 이어졌는가를 전반적 흐름으로 평가합니다. 즉, 심사원은 네 가지 용어를 따로 보지 않고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하나의 연결 구조로 확인합니다. 둘째, 문서 간 용어 오용은 심사 시 빈번히 지적되는 오류 포인트이므로 각 용어가 일관된 의미로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가 문서화되어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정의가 제각각이면 심사에서 바로 지적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종이에만 적혀 있고 실제 사용 흔적이 없으면 운영 안됨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의 일관성과 실제 사용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심사원은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흐름을 본다. 즉, 단어 자체가 맞는지가 아니라 방침이 목표를 만들고 목표가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환경 성과와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 관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침과 목표, 성과와 환경 성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아직 운영 중이 아니라 작성 중 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네 가지가 서로 따로 놀면 그 조직은 문서가 있지만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문서의 완성보다 연결의 일관성이 ISO 운영의 핵심입니다. 결국 잘 쓰여진 문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들이 서로 연결되는 흐름이며 이 일관성이 ISO 심사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3,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4, 리스크, 기회, 환경 목표입니다. ISO 14001의 핵심 철학, 바로 리스크 기반 사고의 핵심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리스크, 기회, 환경 목표는 ISO 시스템 운영의 기초이자 심사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이므로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의 핵심 개념인 리스크 기반 사고의 철학과 의미를 이해합니다. 리스크 기반 사고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영 결정을 리스크와 기회의 균형 속에서 판단하는 체계적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둘째, 리스크와 기회, 환경 목표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세 개념이 혼용되면 문서 해석과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문서화, 실행 전략, 심사 대응 시 용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기준을 습득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단어가 정의와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므로 정확한 표현이 조직의 신뢰성과 심사 결과에 직결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14001은 리스크 기반 사고를 핵심 운영 철학으로 삼습니다. 즉, 조직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란 불확실성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ISO에서는 리스크를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기회와 손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환경 경영 시스템에서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관련된 리스크가 환경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됩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과 성과 향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 저감과 환경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목표입니다. 환경 목표는 환경 방침을 실제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되는 기준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환경 성과 향상, 오염 예방, 준수 의무 충족을 위해 설정되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배출량 저감과 같은 환경 성과 지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고 기회는 리스크 대응을 통해 발생하는 개선 가능성이며 환경 목표는 이러한 활동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기준입니다. 이 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결할 때
ISO 14001의 핵심 철학인 리스크 기반 사고가 조직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스크 기반 사고 용어 정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즉, 부정적 결과뿐 아니라 개선이나 혁신의 가능성까지 함께 다루는 개념입니다. 실무에서는 리스크 평가표나 조치계획서 형태로 관리되며 조직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문서로 직접 연결됩니다. 둘째, 기회입니다. 기회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단순히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성과 향상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ISO에서는 기회를 조직 개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경영 검토나 개선 계획 문서에서 그 흔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 환경 목표입니다. 환경 목표는 환경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환경 성과 향상과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발생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배출 저감과 같은 환경 지표 기반 목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환경 목표 관리표나 성과평가 문서를 통해 관리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4, 리스크, 기회, 환경 목표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와 환경 목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고, 환경 목표는 조직이 실제로 달성해야 하는 성과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기회에 대한 접근은 형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문서에 단순히 가능성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환경 성과 개선과 실제 실행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대응 조치, 그리고 환경 목표 개선이라는 흐름을 실제 사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에서 리스크 기반 사고 운영 역량이 입증됩니다. 또한 심사원은 조직이 이 과정을 논리적 사고 흐름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 흐름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4, 리스크, 기회, 환경 목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5,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에서 사용되는 문서 및 운영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는 모두 문서와 연결되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프로세스는 운영의 큰 흐름을 설명하고, 전과정은 여러 프로세스가 연결된 전체 흐름을 의미하며, 문서화된 정보는 수행의 증거를 남기는 단계입니다. 세 용어의 경계를 선명히 잡아야 이후 문서 설계와 심사 대응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의 차이와 연결 구조를 파악합니다. 세 용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개별 운영 흐름을 의미하고, 전과정은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연결된 전체 운영 흐름을 의미하며, 문서화된 정보는 실행과 결과를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이 연결성을 이해하면 조직의 문서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무 문서화 설계 시 ISO 기준에 맞는 표현과 구성을 적용합니다. 프로세스는 흐름도와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전과정은 조직 전체 가치 흐름과 연계 구조 중심으로, 문서화된 정보는 보류 목적, 보존 기간, 책임자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이렇게 구획을 나누면 문서는 짧아지고 운영은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14001의 문서화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문서는 현장에 일하는 방식을 정렬시키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문서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운영 흐름, 수행 방법, 증거 관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혼용되는 세 개념인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를 자세히 학습하겠습니다. 첫째,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운영의 흐름, 즉 무엇을 어떤 순서로 상호작용시켜 결과를 낼지 정의하는 작업의 집합입니다. 입력에서 활동을 거쳐 출력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핵심으로 보고 부서 간 인터페이스와 의사결정 지점을 표시합니다. 환경 측면 식별 프로세스, 준수의무 관리 프로세스, 환경 목표 관리 프로세스처럼 운영 흐름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구성원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과정은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원재료 획득 또는 생성에서부터 최종 폐기에 이르는 제품 또는 서비스 시스템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단계입니다. 즉, 전과정은 개별 프로세스가 아니라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결된 전체 흐름이며 제품 또는 서비스 전반에서 환경 측면과 환경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고 관리되는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개별 단계가 아니라 전체 흐름의 연결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며 조직의 실제 운영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획득에서 시작하여 설계, 생산, 운송, 사용을 거쳐 최종 폐기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전과정의 개념입니다. 셋째,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문서화된 정보는 운영과 수행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이전 규격의 문서와 기록을 통합한 개념으로 운영 절차서와 지침서 등의 문서와 점검표, 회의록, 성과지표 같은 결과 기록을 함께 포함합니다. 보류 목적, 접근 권한, 보존 기간, 변경 관리가 정해져 있어야 증거로서 신뢰를 얻습니다. 심사원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한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를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새 용어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로 운영의 흐름을 정의하고 전과정으로 전체 흐름을 연결하며 문서화된 정보로 증거를 남깁니다. 이 구조가 명확하면 문서 체계는 간결해지고 운영은 반복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프로세스는 흐름, 전과정은 통합된 전체 흐름, 문서화된 정보는 증거입니다. 이 세 축을 정확히 맞추어 설명하면 문서 설계도 쉬워지고 심사 대응도 명확해집니다. 이어서 문서화 용어 정의 및 실무 연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 즉 조직의 업무가 어떻게 흐르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조직 내에서 여러 부서가 협력하며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 포인트는 시스템 흐름 설계입니다.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면 부서 간 연결이 매끄럽고 중복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ISO에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프로세스 맵이나 운영도를 대표 문서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측면 식별 프로세스, 준수의무 관리 프로세스처럼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떤 흐름으로 수행하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문서입니다. 둘째, 전과정입니다. 전과정은 개별 프로세스가 아니라 제품 또는 서비스 시스템에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결된 전체 단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 또는 서비스 전반에서 환경 측면과 환경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고 관리되는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프로세스가 조직 내부의 활동 흐름이라면 전과정은 원재료 획득에서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어지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생애 흐름입니다. 적용 포인트는 각 단계 간의 연결성과 일관성입니다. 전과정이 명확해야 환경 영향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재료 획득, 설계, 생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전과정 관점에서 관리됩니다. 셋째,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문서화된 정보는 문서와 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운영의 증거를 뜻합니다. 이전 ISO 규격에서는 문서와 기록을 구분했지만 ISO 14001에서는 이 둘을 통합하여 하나의 용어로 관리합니다. 즉, 문서화된 정보란 무엇을 했는가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여주는 근거 자료입니다. 적용 포인트는 ISO 전체 운영의 핵심 자료입니다. 운영 절차서, 방침서, 기록지, 평가표, 점검표 등 조직의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서의 보존 기간, 관리 책임자, 개정 이력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심사 시에는 바로 이 문서화된 정보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운영의 흐름, 전과정은 전체 흐름의 통합 구조, 문서화된 정보는 운영의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조직의 문서 체계는 살아있는 구조가 되고 ISO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5,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만 정의되어 있고 전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부분적으로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프로세스에서 시작하여 전과정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된 정보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흐름이고 전과정은 그 흐름이 연결된 전체 구조이며 문서화된 정보는 운영과 수행, 그리고 그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심사원은 문서화된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전과정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운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비로소 ISO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5,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6, 적합, 부적합, 시정조치, 시정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에서 요구하는 적합, 부적합, 시정조치, 시정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 네 가지는 문제 발생 시 대응 기준이 되는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각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각 용어의 문서화 기준과 심사 대응 관점을 파악합니다. 심사에서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문서와 보고 구조를 어떻게 연결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오류 발생 시 처리 체계와 보고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즉,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보고하고 시정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14001의 운영 현장에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대응 체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이 문제가 단순한 오류인지 부적합인지 또는 더 큰 환경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적합과 시정 조치, 시정은 매우 혼용되기 쉬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이 곧 신속한 대응과 개선의 출발점이 됩니다. 각 용어별 핵심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합은 ISO 요구사항 또는 내부 기준에 충족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문서화된 정보와 실행 결과가 기준과 일치할 때 정상적 상태로 판단됩니다. 둘째, 부적합은 요구사항 또는 내부 기준에서 이탈된 상태입니다. 문서 미비, 절차 누락, 기록 불일치 등이 해당되며 발생 즉시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정 조치는 부적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한 보완이 아닌 원인 규명을 통한 조치 계획, 실행, 효과 검토까지 연결되는 완전한 개선 과정입니다. 넷째, 시정입니다. 시정은 발생한 부적합을 즉시 수정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의 오기 수정, 잘못된 기록 수정, 제품의 재작업이나 재검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정은 문제를 바로잡는 즉각적인 대응이며 시정 조치처럼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과는 구분됩니다. 즉, 시정은 현재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이고 시정 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개선 활동입니다. 따라서 ISO 14001에서는 부적합이 발생하면 먼저 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 수정하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정상, 비정상 상태 용어 정의 및 처리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합입니다. 적합이란 규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활동이 내부 기준과 정상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 예시로는 정기점검표가 완전하게 작성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예시는 점검 기록지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조직의 정상 운영 상태이며 ISO 운영의 기준점이 됩니다. 둘째, 부적합입니다. 부적합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행이 불일치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이행되었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적용 예시는 절차 미수행 또는 기록 누락과 같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서 예시는 부적합 보고서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부적합은 단순히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찾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셋째, 시정조치입니다. 시정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한 수정 또는 보완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분석해 원인 규명, 조치 계획, 실행, 효과 검토로 이어지는 완전한 개선 절차를 거칩니다. 적용 예시는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문서 예시는 시정 조치 계획서입니다. 이 단계가 ISO 시스템의 개선 엔진이자 조직의 지속 개선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넷째, 시정입니다. 시정은 발생한 부적합을 즉시 수정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 오류 수정, 문서 오기 정정, 제품 재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서 예시로는 수정 기록, 재작업 기록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은 기준 충족 상태이고 부적합은 기준 이탈 상태이며 시정은 문제를 즉시 수정하는 조치이고 시정 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개선 활동입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이 명확히 구분될 때 ISO 14001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6, 적합, 부적합, 시정조치, 시정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시정만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ISO 시스템은 단순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 결국 실질적 개선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문서는 남아있지만 시스템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부적합은 시정, 원인 분석, 시정 조치, 효과 검토의 흐름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조치는 문서화된 정보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원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부적합 처리와 시정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보고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PDCA 기반의 개선 활동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6, 적합, 부적합, 시정 조치, 시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핵심 용어 제7, 개선, 지속적 개선, 효과성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의 개선 관련 핵심 용어 3종을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세 용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개선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모든 행위이고, 지속적 개선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는 시스템이며, 효과성은 그 모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시정 조치와 개선의 차이, 그리고 지속적 개선의 실무 의미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시정 조치는 문제 발생 후의 대응이고, 개선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하며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즉, 개선은 시정 조치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예방, 문화, 프로세스 향상까지 포함됩니다. 지속적 개선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문화와 프로세스 속에 끊임없는 향상을 내재화시키는 경영 원리입니다. 셋째, 조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체계 설계 기준을 학습합니다. 효과성은 단순히 활동을 수행했는가가 아니라 그 활동이 실제로 결과를 냈는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계획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개선이 성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은 PDCA 순환에 점검과 개선 단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경영 시스템은 완벽함보다 지속적 개선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환경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세 가지 용어를 자세히 학습하겠습니다. 첫째, 개선입니다. 개선은 문제 발생 후의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효율성 향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직의 성과를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드는 모든 활동이 바로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설비의 효율을 높이거나 구성원의 환경인식을 강화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즉, 개선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과 향상 중심의 전략적 변화 활동입니다. 둘째, 지속적 개선입니다. 지속적 개선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반복적, 주기적 변화를 통해 조직 전체의 경영 시스템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ISO 14001은 완벽한 시스템보다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이 말은 한 번의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향상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 개선은 환경성과 리더십, 의사소통, 리스크 관리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학습과 향상의 과정입니다. 셋째,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개선 활동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계획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활동의 결과가 측정 가능한 변화로 이어졌는가를 확인합니다. 이는 ISO 시스템의 최종 검증 단계로 개선 활동이 실행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효과성 평가는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개선의 질을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피드백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개선은 변화의 출발점, 지속적 개선은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동력, 효과성은 그 변화를 검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조직의 ISO 14001 시스템은 진정한 성장형 경영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ISO 개선 관련 핵심 용어 비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선입니다. 개선은 성과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전반적 활동입니다. 적용 예시로는 시정조치, 예방조치, 프로세스 향상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문서는 개선보고서나 실행계획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선이 반드시
측정 가능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 지속적 개선입니다. 지속적 개선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향상 활동을 말합니다. ISO 14001은 이 지속적 개선을 통해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내부 심사, 경영 검토, 목표 설정과 달성 과정의 반복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선이 단발적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영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서로는 경영 검토 결과, 목표 관리표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속적 개선은 기록과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심사 시에는 최근 1년간 지속적 개선 활동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인됩니다. 셋째,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계획한 결과의 달성 정도, 즉 개선 활동의 결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개선 활동을 했더라도 목표 달성이나 리스크 저감이 증명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효과성 평가는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수치나 지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 문서로 평가 결과표와 검토 회의록이며, 심사관은 이를 통해 개선 활동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7, 개선, 지속적 개선, 효과성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 시 심사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 1년간 지속적 개선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활동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사이클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선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그 효과성은 지표와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보고가 아니라 성과 수치와 목표 달성을 검토 회의록으로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야 ISO 시스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개선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개선이 반복되어 조직의 시스템 속의 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개선이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으로 자동화되고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원은 이런 개선 활동이 PDCA 사이클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다시 조치하는 이 흐름이 각 단계의 기록과 지표로 명확히 입증될 때, 비로소 지속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고, 지표로 증명되며, 문화로 정착되는가. 이 세 가지가 ISO 시스템의 심장, 바로 지속적 개선과 효과성의 증거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핵심 용어 제7, 개선, 지속적 개선, 효과성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실무전략 제1, 정의 용어 기반, 문서 설계 전략입니다. ISO 14001의 핵심 용어들을 실제 문서와 단계에서 어떻게 구조화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의 핵심 용어를 실제 문서와 설계에 적용하는 전략을 이해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용어를 실제 절차서와 지침서에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즉, 용어 정의를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서 항목, 제목, 프로세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입니다. 둘째, 용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심사 지적을 방지하는 문서 기준을 확립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동일한 용어가 문서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심사 시 불일치로 판정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와 사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규격서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조직 내부의 문서 일관성과 해석 기준을 수립합니다. 문서 간 표현이 다르면 운영 해석이 달라지고 이는 곧 시스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같은 언어, 같은 기준, 같은 해석 틀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S5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문서화와 시스템 운영의 해석 기준점입니다. 또한 규격서에 명시된 용어가 곧 문서의 표준 언어이며 이를 벗어나면 문서 불일치, 심사 부적합, 운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문서 설계 시에는 다음 세 가지 전략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용어 정의 중심의 문서와 기준 수립입니다. 핵심 용어별 정의를 사전에 정리하고 내부에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 기해, 부적합, 시정조치 등의 용어를 모든 문서에서 동일 의미로 사용되도록 관리합니다. 이것이 일관된 해석과 문서 체계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문서 예시 기준, 매트릭스 개발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별로 문서 항목, 형식, 이치를 매트릭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정조치라는 용어는 발생보고서, 원인분석서, 이행계획서로 이어지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축하면 문서 간 관계가 명확해지고 운영자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사 대응 문서 매핑입니다. 조항별 핵심 용어와 연결된 대표 문서 목록을 구성하여 심사관이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매핑 체계는 심사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시스템 완성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정의된 용어 기반 문서 설계는 IS 54001 운영의 출발점이자 해석의 기준점입니다. 용어가 명확하면 문서가 통일되고 문서가 통일되면 시스템이 안정됩니다. 이어서 IS5 핵심 용어 기반 문서 설계 전략 매트릭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침입니다. 방침은 조직의 환경방침서와 같은 최상위 문서로 표현되며 주로 문서의 앞단에 위치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심사 시에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약속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둘째,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주로 리스크 평가표나 리스크 계획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클로즈 제6조의 핵심 항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기획 단계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가 부실하면 클로즈 제6조 전반의 대응이 악화되므로 리스크 문서의 완결성이 시스템의 환경을 좌우합니다. 셋째, 부적합입니다. 부적합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며 클로즈 제8조의 운영조항과 클로즈 제10조의 개선조항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즉, 부적합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향후 개선 활동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넷째, 시정조치입니다. 시정조치는 원인분석서와 이행기록서가 대표됩니다. 클로즈 제10조의 개선조항 내에서 효과성 검토를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단순히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적 개선입니다. 이는 경영검토 결과와 개선계획 문서 형태로 나타나며 클로즈 제10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경영검토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성과와 리스크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할 부분을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문서 간의 용어, 조항, 심사 포인트를 잇는 매핑 역할을 합니다. 즉, 정의된 용어를 중심으로 문서의 위치와 활용 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1, 정의 용어 기반 문서 설계 전략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심사 지적의 대부분은 문서 안에서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르게 쓰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서에서는 리스크를 단순 위험으로, 다른 문서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혼용한다면 이는 시스템 불일치와 부적합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IS5에서 정의된 공식 용어에 기반하여 표현, 구조, 용도가 일관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침, 목표, 성과, 환경성과 같은 핵심 용어들은 정의, 적용, 평가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용어 불일치는 단순한 문서 오류를 넘어서 프로세스 간 연계 부재와 실행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결국 심사에서는 프로세스가 미연결되어 있다, 효과성 평가가 불충분하다라는 지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의된 용어를 기반으로 문서 설계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각 문서가 방침, 기획, 실행, 평가의 흐름을 일관되게 반영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신뢰성과 IS5 운영 완성도를 높이는 문서 설계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1 정의 용어 기반 문서 설계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실무전략 제2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연계 전략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의된 용어와 문서 체계를 기반으로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점검표가 아니라 IS5 시스템의 적합성, 이행 여부, 효과성을 검증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따라서 용어 기준과 문서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심사 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항별 핵심 용어와 문서 항목을 심사 항목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략을 익힙니다. IS 54001의 각 조항에는 용어, 문서, 증거가 맞물려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내부심사의 환경이 향상됩니다. 셋째, 실제 내부심사 시 문서 기준과 현장 실행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 54001의 내부심사는 시스템의 적합성, 이행 여부,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체 진단 프로세스입니다. 즉, 외부 인증기관의 심사 전 단계에서 조직 스스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의 환경은 체크리스트의 설계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질문표가 아닌 용어 정의, 문서화 기준, 조항 연결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연계 전략은 다음의 3단계 구조로 정리됩니다. 첫째, 조항별 핵심 용어 매핑입니다. 클로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각 조항별로 핵심 용어와 관련 문서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로즈 6조에서는 리스크, 기회, 계획서가 대표적인 매핑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용어 중심의 구조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문서화 기준 반영입니다. 정의된 문서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있음, 없음이 아니라 내용의 확인, 이행 여부, 책임자 인터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계획의 수립 여부, 실시 증빙, 결과 평가와 같은 세부 점검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실행, 기록, 일치성 점검 구조 설계입니다. 문서 내용과 실제 현장 실행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교차 확인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 문서 확인, 현장 확인, 기록 매칭의 구조를 적용하면 서류와 현장의 불일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의 환경은 문서 중심이 아닌 체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어, 문서, 실행,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조직은 완성도 높은 내부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ISO 조항 기반 내부 심사 항목 설계 예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SO 시스템 운영에서 내부 심사는 단순한 형식 점검이 아니라 조직이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따라서 심사 항목은 반드시 ISO 조항과 실무 문서의 흐름이 일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클로즈 제4조부터 클로즈 제10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4조, 조직의 상황에서는 조직이 외부 이슈와 내부 이슈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핵심 문서는 이해관계자 목록과 이슈 분석포, 확인 포인트는 최신성과 업데이트 이력입니다. 클로즈 제5조, 리더십 및 구성원 참여에서는 환경 방침이 수립되고 공개되었는지, 즉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문서와 현장에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는 서명 여부와 게시 현황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6조, 기획에서는 리스크가 제대로 식별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리스크와 기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식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클로즈 제7조, 지원은 교육의 계획과 이행 여부를 다루며 교육계획표와 결과 기록을 통해 참석부와 만족도 조사로 교육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클로즈 제8조, 운영에서는 운영 프로세스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영 절차서, 작업 표준서를 통해 현장 실행 여부, 기록 일치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클로즈 제9조, 성과 평가에서는 성과가 측정되고 분석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내부 심사 보고서와 성과 평가표를 통해 개선 조치 추적성과 결과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10조, 개선에서는 시정 조치가 효과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시정 조치 계획서와 검토 기록을 통해 재발 방지 여부와 효과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실무 전략 제2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 연계 전략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서 기준과 운영 현실이 일치하는가입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는 용어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문서 기반으로 검증하고 실행 기반으로 질문하는 순서로 구성해야 합니다. 즉, 실무자의 언어와 ISO 공식 용어가 완벽히 일치하도록 설계된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심사용 자료가 아니라 조직 내 시스템 정착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의 핵심은 문서와 현실의 일치성, 그리고 용어의 일관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시스템은 살아있는 형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실무전략 제2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연계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3강 ISO 용어 정의 종합정리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ISO 14001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의 정의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복습합니다. 둘째, 이 용어들이 문서화, 심사 대응, 실행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 각 용어가 조직의 운영과 성과 개선, 그리고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용어 체계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직, 이해관계자, 최고 경영진은 시스템의 주체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통해 조직의 환경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둘째, 방침, 목표, 성과, 환경 성과는
전략과 실행의 흐름입니다. 방침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검증하기까지 이어지는 경영 사이클의 핵심입니다. 셋째, 리스크, 기회, 환경 목표는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하여 설정되는 조직 성과 관리의 핵심 목표 체계입니다. 넷째, 적합, 부적합, 시정 조치. 시정은 문제 대응과 개선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프로세스, 전과정, 문서화된 정보는 시스템 운영의 기반입니다. 모든 활동이 문서화되어 일관성과 재현성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형성합니다. 여섯째, 개선, 지속적 개선, 효과성은 PDCA의 최종 단계이자 조직 문화입니다. 성과 검토와 개선을 반복하며 학습형 조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전략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된 용어를 기반으로 문서 설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조항별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를 연계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용어 정리는 단순 암기가 아닌 운영, 문서, 심사 전체의 기준 정렬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번 강의를 통해 ISO 14001의 핵심 용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운영 체계를 움직이는 기준 언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제3강 종합정리 핵심 요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용어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심사 대응과 실행 전략의 기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정리에서는 ISO 14001 운영의 기초 언어 체계를 정립하고 모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하나의 기준 언어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조직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서 표현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략 적용에서는 정의된 용어를 중심으로 문서 설계, 심사 대응, 성과 검토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영 시스템이 단순히 심사 통과용이 아닌 실제 경영 활동의 뼈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실무 영향에서는 이 언어 체계가 부적합을 예방하고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사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까지 확장되어 조직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제3강 ISO 용어 정의 종합 정리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어 정리를 잘하는 조직은 문서의 일관성, 조항 해석, 실행력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둘째, 심사는 단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조직 내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셋째, 정의된 용어는 경영 시스템의 공통 언어이자 근거 문서의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서와 보고서에서 동일한 용어 체계를 사용한다면 부적합은 사전에 차단되고 심사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ISO 14001에서는 용어의 정확성이 곧 시스템의 성숙도와 리더십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된 용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통해 조직의 표준 커뮤니케이션 규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문서 관리의 영역을 넘어 조직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문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제3강을 통해 ISO 14001의 핵심 용어와 언어 기반 체계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직의 모든 문서와 보고, 교육에서도 오늘 학습한 용어 체계를 실제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말하는 언어가 곧 시스템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바로 ISO의 본질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제3강 ISO 용어 정의 종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심사원 역량 강화와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사활동의 핵심은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심사원으로서 시스템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며 개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실무적 통찰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